음소거가 안 됐군요. 네. 네. 987일 차고요. 성공은 당신 것 295일 차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다시 할게요. 좀 듣기 그렇죠,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관리를 못해가. 네. 두 번째 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어둠의 마음가짐 대신 줌의 마음가짐으로 옮겨갑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은 우리가 주려는 사람인지 얻으려는 사람인지 알아차립니다. 이들은 다양한 마음가짐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매우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다양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서 뭔가를 얻어낼 작정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알아차립니다. 누군가 저 사람이 얻어내려고 하는 거, 저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안다는 거죠. 내가 알듯이 그들도 다 안다. 그래서 그리고 그에 대해 경계하고 조심하고 저항합니다.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알기 때문에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경계한다는 거죠. 경계하고 조심하고 저항하게 되어 있다. 하찮은 짐승들도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진화된 존재인 인간들 또한 감지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도 이렇게 빨리 감지를 한다면, 그쵸? 네. 그래서 주려는 마음가짐 갖기에 저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는 것이 곧 주려고 하는데 저항을 갖는다는 거예요. 줘야 얻음보다는 줌으로 주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세상을 잘 살게 되잖아요. 근데 주는 것보다 자꾸 주려고 할 때 저항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저항감을 가질까? 주는 것이 곧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잃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면서 자꾸 칭찬받으려고 하고 주면서 자꾸 생색내려고 하고 주면서 자꾸 뭔가를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자꾸 이제 뭔가 받으려고 하는 거 물질이 아니더라도 뭔가 받으려고 하는 거 이들은 되먹임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되먹임. 그래서 주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이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만큼 오랫동안 시도해 보지를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뭔가를 주면 그게 훨씬 더 많이 돌아오는데 주면 잃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돌아온다. 주면 더 많이 들어온다. 근데 주면서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려는 마음이 없고 줘도 어떻게 해요? 금방 바로 받으려고 하는 거. 예, 그런 마음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자꾸 주려고 자꾸 해야 되겠죠? 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은 자동으로 스스로를 증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은 눈덩이와 같습니다. 일단 구르기 시작하면 힘들이지 않고 비탈 아래로 구르면서 탄력을 얻고 크기가 커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할 때마다 그들은 감사를 느끼며 우리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커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본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감사를 느끼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이 참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똑똑하게 말하고 설득하고 어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어떻게 마음을 의식을 이렇게 넓게 쓰느냐 인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업에서는 어떤 기준점은 있어요. 예 기준점은 있는데 어쨌든 주는 거, 얻는 거보다 주는 것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면 잃어버린다.'라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제일 큰 게 그거죠.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라는 그 생각. 근데 그 사랑이 엄마에 대한 사랑 신념 갖고 인제 하기보다는 이제는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더 밑으로. 그냥 몸과 마음에서 자꾸 봐야 되는 거. 끊임없이 계속 여기 이 마음에서 심리적인 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끊임없이 여기서 벗어나는 걸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되게 인제 저녁에 또 누굴 만났단 말이에요. 누가 상담을 요청을 하셔서 이제 아들하고 같이 만나 달라고. 아들을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이제 같이 만나서 있다고 그래서 인제 만났는데 인제 한편으로는 그거죠. 엄마가 달라져야 애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요청을 하시니까 인제 일단은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인제 좋은 관계만 유지를 했고 제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는 않죠. 왜냐면 엄마 아빠에 대한 굉장한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도 아직은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편안하게 이제 얘기만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제가 인제 A라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이 A1을 초대했고 A2 아니 A가 있으면 B1을 초대했고 B2, B3, B4 이렇게 해서 B를 초대를 했어요. 그 B는 또 C를 초대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 B가 에너지들이 이렇게 뒤로 물러섰거든요. 3 월에 시크릿 다녀와서 착각하시는 거예요. 3 월에 시크릿을 다녀오고 좀 뭔가 공부를 내면을 청소를 하다가 이 의식 공부를 들으면 좋아지는 게 있어요. 바뀐 건 아니거든요. 생성이 끊어져서 습관이 바뀐 건 아닌데 일시적인 현상에 자기의 잘 되는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좀 여기 요 팀이 그런 4 월에 그런 에너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잘 되니까 잘 되면서 뒤로 이렇게 살짝 근데 미팅을 하고 다시 들으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받아들이신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라는 걸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B1도 A의 에너지에 의해서 이 A가 뒤로 약간 요렇게 물러서니까 A로 인한 B는 다 물러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권에 있지 않으려 하면 똑같이 안 하겠죠. 근데 그 영향권에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에너지를 똑같이 써요. 근데 인제 4월 달에 그거를 좀 이렇게 다시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러시는 거야 그분이. 이분도 A가 소개시켜 준 B였거든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A가 그러셨대요. 자기는 모든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를 의식으로 두겠다 그러셨대요. 의식으로. "아 진짜요?" 그랬더니 그래서 B1 한테도 얘기하고 B2 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대요. 선포를 했대요. "끝까지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그 마음이. 모든 게 의식이 우선이라는 거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응원한다는 거죠. 예. 그랬더니 그분이 달라져 가지고 어제 몇 통화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B를 만나기 위해서. B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8 시에 만나자고 그랬다 9 시에 만나자고 그랬다가 또 7 시에 연락이 와 갖고 오후 시간에 계속 전화가 와 가지고 아들하고 만나자고 그랬다 아들이 만나기 싫다고 그랬다가 아마 그렇게 됐으면 그분이
저도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선뜻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마음이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끝까지 만나려고 안 놓으려고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느껴서 그럼 한번 오후에 인제 나갔죠. 살짝 일어나 가지고 얼른 그냥 막 나갔어요. 그래서 차 몰고 막 나갔는데 이제 A가 달라져 가지고 B가 달라진 거예요. 끊임없이 인제 '모든 게 의식이다.'라는 거를 갖고 있으니까 이분이 적극적으로 저를 만나려고 하시더라고요, B가. '아 A가 달라졌구나.' 그 영향권에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업을 소개시켜 준 그분의 영향권에 있는 것보다 그냥 저는 제가 제 그 에너지로 그냥 하려고 하는 뭔가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게 아닌 따라하려고 하는 저는 따라하려고 안 했어요. 제가 그분을 따라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죠. 왜 따라하려고 해요? 근데 나는 나지. 그잖아요. 근데 따라하려고 하세요 보면. 그래서 그 영향권에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분은 A가 결단을 한 거죠. 뭐 이 의식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되겠다라는 걸. 그래서 잘 되시겠더라고요. 에너지가 바뀌지 않으면 일시적일 뿐이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앞전에도 에너지가 완전 다 빠져 있었던 상태였는데 잊어버리거든요, 에고는요. 내가 그전에 작년에 어땠었는지 갖고 있었던 걸 고갈시켰는데 잠시 된 것에 대한 잊어버려서 에고가 자꾸 그렇잖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어쨌든 결단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결정한 거 끝까지 하시겠죠. 응원합니다. 끝까지 하시도록.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럼 왜 내 위에서 소개시켜 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만 똑바로 있으면 돼요. 내가 똑바로 있으면 되거든요. 내가 똑바로 하면 되지. 뭐 다른 거는 내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뭐 아이들도 그렇고 저와 연결되어 있는 파트너들도 그냥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는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저항과 욕망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이들이 제일 저항과 욕망을 같이 하면 제일 안타깝죠. 예. 근데 뭐 할 수 없죠 뭐. 거기서도 뭐 바뀌려고 하는 사람은 바뀌어서 올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뭐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냥 '앞으로 밀고 나간다. 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념에 걸려 버리면 이렇게 하다가 안 하고 싹 가지고 핑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신념이 딱 걸려 버리면 하기 싫을 때 그게 신념에 딱 걸릴 때가 있어요. 싫을 때가 있죠. 그러면 하기 싫어서 제가 회피하는 제가 보여요. 이거 이렇게 핑계를 요렇게 갖다 대야지, 여기다 갖다 대야지 하는 저희가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각성해야 돼요. 끊임없이 각성하는 거. 그래서 어떤 분도 지금 되게 열심히 듣다가 핑계가 나와요. 시크릿을 배웠어요. 시크릿을 배우면 어린아이들이 시크릿을 배웠더니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것까지 시크릿을 하더라는 거죠. 2학년 2반 누구는요. 누가요. 학폭을 했는데요. 저한테 학폭을 했는데요. 그 아이가 저한테 사과하기를 시크릿 했다는 거죠. 사과했대요. 아이의 마음까지도 움직인 거예요. 이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걸 아이들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내가 뭐가 다를까? 아이들과 내가 뭐가 다를까? 내가 안 믿는 것뿐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스스로 내가 누가 믿지 마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자꾸 의심하니까 이제 늦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하니까 늦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하는 거, 내가 각성하고 내가 의심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각성하고, 왜 의심하고 있지? 아, 이거를 내가 안, 그러니까 왜 의심하고 있는지를 파고드는 것도 참 중요하죠. 밑으로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파고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네,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핑계 대고 일곱 주에 안 오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상황은 정확하게, 상황은 정확해요. 신념에 걸려가지고, 신념 해결하기 싫어서, 근원적으로. 내 거 해결하기 싫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신념이라는 게 강하게 자리 잡아서, 또 그렇구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죠. 네.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자꾸 주려고 하는 마음,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거, 왜 그럴까?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 기분이 안 좋은 건, 음, 내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내 생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 때문에 왜, 뭐 때문에 그런 건지를 자꾸 파고 들어가면 신념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오죠. 왜? 내 신념이 부정적인 걸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각성해서 벗어나는 거. 예, 그게 다 참 중요하죠. 예. 많이 중요합니다. 삶의 인생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법으로 보호받는 듯한 삶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법으로 보호받는 듯한 삶을 산다는 거. 예. 어떤 분이 그러네요. 참 잘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아,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아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랬어요. 마법으로. 예. 네. 마법 같은 삶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닌 게 많은데 우리는 내가 했다는 게 자꾸 들어가죠. 내가 했다는 거. 그걸 자꾸 놓아야 돼요. 타인에게 마법과 같은 매력이 있도록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사는 것인 줄 모르고 나온 말입니다. 그런 매력은 내면의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내면에서의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회주의적이거나 사람을 조정하거나 이득을 노리는 매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회주의적, 사람을 조종하려고 이득을 노리는 매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을 정말로 반영하는 매력. 본성을 반영하는 거는 그냥 사랑을, 내 본성이 사랑, 순수함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 사람들의 이득을 노리려고 자꾸 자기 매력을 쓰는 거, 나의 이득, 나의 칭찬을 받으려고, 나의 뭔가 달콤함을 받으려고 매력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내 본성 자체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야. 자꾸 내 이득, 칭찬받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계속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칭찬을 안 줘. 그럼 어떻게 화가 나죠. 내가 밖에 나가서 큰 있잖아요. 양푼이를 가지고 가서 뭔가 받으려고 가지고 나갔어. 큰 걸, 어린아이가 큰 걸 들고 왔어. 어린아이라는 건 뭐야? 내가 뿌린 거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 뿌린 거 없는 거야. 어린아이가 큰 양푼이를 들고 갔어. 어른이 봤을 때 양푼이에 다 가득 넣어준 이 어린아이가 못 갖고 가죠? 가다 다치죠. 줄 수가 없죠. 주는 게 아니죠. 그렇게 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뿌려 놓은 거 없는 사람이 큰 양푼이를 갖고 와서 자꾸 받으려고 해. 그래서 그냥 내가 어른이 된다면, 의식이 올라가 있다면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굳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그냥 그 상태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큰 양푼을 가져가서 "주세요." 했는데 안 주니까 내 기준이 '나는 이만큼 받아야 돼. 나는 이만큼 받고 싶어.' 근데 주지 않으니까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많이 했어요. 비난하는 게 보여요. 비난을 하는 거죠. "나는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주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내 기준이라, 이만큼이라는 거는 나의 기준, 내 신념. 그래서 나를 놓지 않으면 끊임없이 계속 인제 이렇게 부딪힘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결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각성하고 알아차리고, 각성해야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각성하고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득을 노리는 매력,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 '저 사랑을 내가 가져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믿고 있는 거, '엄마는 나를 사랑했다.'라는 걸 편안하게 믿게 되는 거. 그럴 때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어른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냥 나눌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 안 되어 있으면 나누는 게 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참 '이런 수업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네. 이런 자질을 이해하려면 타인에게 결코 선심을 쓰지 마세요. 어째서일까요? 선심 쓴다는 것은 사실 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심 쓴다는 건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 그죠? 보답으로 무언가를 기대하고 흥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답으로 무언가를 기대하다 흥정하는데 흥정한 게 맞지가 않아요? 막 비난하죠. 비난하고 이간질시키고 막 있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비난하고 이간질 많이 시켰어요. 예. 그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죠. 내가 했으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세상은 나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아, 세상이 똑같아서 전에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화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화가, '아유 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몰라서 저러는구나.'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잖아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랬으니까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 그거를 인제 그 모습이 보이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내가 저랬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가 어떻게 됐든. 그쵸? '아 내가 그래서 지연을 시켰구나.' 내 모습 안에 그를 봤을 때 그도 지연시켰겠지만 그것보다 내가 지연시켰던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이 됐구나. 내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신념, 나의 경험, 나, 내가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기준으로 강하게 있다 보니까 나를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죽어도 좋다. 내가 없어져야 더 커지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을 위해 뭔가 해 주었으니, 어떤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 줬어요. 그랬더니 뭐야? 그 사람은 내게 대갚을 의무가 있다고 느낀다면 완전히 요점을 놓친 것입니다. 준다는 것은 보답을 전혀 기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뭔가 준다라고 할 때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게 주는 것이지, 주는 거는 뭐 어때요? 주는 거는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 내가 지옥이다. 행복이 아니라 지옥인 거죠. 받으려고 하는데 안 받으면, 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오면 받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거죠. 그냥 주기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다른 이에게서 뭔가를 구매하려는 이유가 사실은 그가 자신에게 신세지도록 조종하려는 데 있는 경우를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구매하려는 이유도 어떻게 돼요? 그가 자신에게 신세지도록 조종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계산 계산을 하는 그런 단계? 그런 관계? 계산하는 관계 있잖아요. 세상에는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선업,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선업까지도 악업을 지금 지으면 자꾸 안 되잖아요. 근데 인제 자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인제 또 선업도 지어도 선업을 받으려고 온다. 우리는 이 세상에 행복하면
와서 즐겁게 있으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잖아요. 처음엔 그랬어. 살만할 텐데 왜 이걸 안 나와야 되지, 이 생에?' 의식이 아주 높으면 안 나올 수 있다는 걸 선택할 수 있대요, 600이 넘으면 의식이. 선택할 수 있어서 '안 나오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안 살고 싶은데 안 나오고 싶은데."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600이 넘어야 되죠. 의식이 600이 되지 않고는 다시 끌려 나와요. 왜? 내 믿음이 있거든. 누구한테 끌려 나와? 내가. 내가 몸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몸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게 내가 나를 끌고 나오는 거죠. 몸에서 아직 여기서 해결이 안 됐잖아. 그쵸? 그래서 몸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 몸과 마음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면 되겠죠. 뭐 선생님이 벗어나 있는 선생님께 선생님과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벗어나지 않을까 쉽다고 하셨으니까. 그죠? 깨달음은 쉬워 하셨으니까 뭐 계속 13 년째 듣다 보니까 뭐 그 쉬운 거지 뭐. 쉽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게 무의식 속으로 인제 자꾸 점점 들어가다 보면 '아 그냥 쉬운 거구나.'라는 걸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쉬운 것 같아요. 시크릿을 잘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보이잖아요. 예. 그게 인제 '쉬운 것 같다. 쉽다.'라는 거죠. 예. 그냥 순간순간 원하는 것들이 다 시크릿이 되잖아요, 원하는 거. 예. 그래서 다 잘 되는 것 같은 그 느낌들이 그냥 있죠. 예. 대단해요. 이런 의식 수업을 이렇게 만나 가지고 우리가 정말 대단한 거를 근데 여러 가지 세상에서도 잘 살고 이 의식, 영적인 부분을 공부한다는 거 보이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거, 영안. 그쵸? 아직은 우리는 이 마음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자꾸 내가 세상을 보고 불편한 거는 해결을 하고 해결이 되어야 자꾸 인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점점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5월 1 일이죠. 예. 근로자의 날인데 어쨌든 저희는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고 네 또 내일 6 시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